안녕하십니까. 엽겐TV입니다. 백제와 마한의 전쟁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백제가 북마한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 마한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당하시죠? 이거를 삼국사기에서는 백제라고 잘못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된 건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제가 위례성에 정착을 할 때 말이에요. 이 한반도 상황을 좀 보자고요. 이쪽 한강 일대, 지금의 경기도 남부까지 북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쪽으로 강원도 말갈족들이 산계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경상도 지역을 보자고요. 그때 사로국은요, 요 영산강 일대 이 주변만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로국 영산강 일대, 그리고 이 전라남도부터 경상남도 일대에는 여러 가야족들이 산계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백제가 정착을 할 때. 그런데 삼국사기 기록에 아주 희한한 기록이 있죠. 기원전 20년 호공을, 그러니까 사로국의 이제 관료죠. 호공. 마한을 예방하였다. 마한을 간 겁니다. 호공이. 근데 이 마한 왕이 좀 기분이 나빴어. 왜냐하면 진안과 변한은, 그러니까 진안, 요 밑에 변한, 얘네들이 마한의 속국인데 근래에는 공물을 보내오지 않았다. 대국을 섬기는 예의가 이렇단 말인가 이러고 호통을 칩니다. 사로국한테. 이 기록만 보면 말이 맞잖아요. 사로국이 이 지금의 경기도 일대에 있었던 마한 왕한테 조공을 간 거죠. 이 이야기만 보면 어차피 마한이 다 통치를 했다고 하니까 중국 기록에. 근데 아닙니다. 이 사로국이요, 이 경기도에 있었던 마한 왕한테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이 영산강 일대에 있었던 이 사로국이 이 마한 왕한테 가려면 누구를 거쳐야 되냐면, 일단 지리적으로 보자고요. 여기 태백산맥 줄기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지리산까지. 너무 멀어. 예? 일단 지리적으로 너무 멀고, 과연 여기 마한이 이 조그만 사로국을 알까? 일단 지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멀어. 그리고 기록에 보면요, 이 사로국 주변에요, 물론 남쪽에 이제 뭐 가야도 있었고 이제 가야의 별종들이 있었겠죠. 이건 둘째치고 마한의 조공을 갔다니까 이 북서쪽을 봐야 되잖아. 누가 있었는지. 여기에요, 가장 큰 세력이 안동입니다. 안동. 여기 안동시 보이시죠? 여기에 진안 소국이 있었습니다.
이쪽은 둘째 치고요. 뭐 실직곡국 이쪽은 둘째 치고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조공을 가려면. 근데 이 안동 지역 있잖아요. 이 안동 지역을 통치하는 진안의 소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동 옆에 또 다른 소국이 있었는데 상주 지역입니다. 사벌국이라고 하죠. 사벌국이 있었던 겁니다. 이 두 나라가 버티고 있는데 사로국이요. 마한에 가려면 이 두 나라를 거쳐야 되잖아. 근데 이 안동 지역은요. 언제 사로국이 접수를 시켰냐면 서기 한 80년경에 이 안동 지역이 사로국에 편입이 된 겁니다. 근데 호공이 마한에 조공 간 연도가 언제입니까?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이 안동은요, 안동이 사로국에 편입된 거는 서기 80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벌국, 상주의 사벌국은 언제 사로국에 편입이 됐냐면 서기 100년 이후에요. 100년. 서기 100년. 그러니까 이 진안의 소국들이 여기 잔뜩 있었던 거예요. 얘네들이 마한에 조공했다 그러면 그 말은 맞아. 근데 여기 영산강 저 멀리 여기 있었던 사로국이 어찌 마한을 알았으며 그리고 이 마한에 가려면 이 두 나라를 거쳐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로국이 조공한 대상은 어디냐? 바로 이 상주, 구미 이 일대에 있었던 마한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기록이 있죠? 왜 그렇게 추정을 하냐? 삼국지를 집필한 정겸이 말했습니다. 나는 물론 이 정겸을 신뢰하지는 않아. 근데 어쨌든 얘가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삼안에서는 마한이 가장 크다. 그 땅으로는 충청도, 전라도, 이도와 경상도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이 얘기입니다. 경상도에 마한이 있었던 거야. 이 경상도에 있었다는 그 마한이 어디냐? 사량 벌국, 사벌국입니다. 상주를 중심으로 있었던 그 마한이 저는 이 상주 지역에 있었던 사벌국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원 전에 호공이 갔던 마한은 이 사벌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벌국이 저는 남마한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백제가 이 북마한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 과정은요, 백제와 마한의 전쟁, 북마한의 멸망이라는 동영상을 참조하세요. 어쨌든 서기 8년에서 9년에 이제 백제가 이 북마한을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북마한이 이 남쪽 세력과 북쪽 세력의 어떤 연합체 형식으로 이 나라가 이제 건설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었던 이 북마한의 세력들은 백제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부 지역에 있었던 북마한 세력들은 말갈족하고도 친했어요. 그리고 이 북마한의 남쪽 지역에 있었던 세력들은 또 이 상주에 있었던 남마한하고도 교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제가 북만을 멸망을 시켰지만 이 남쪽 지역에서 저항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기 16년 마한의 옛 장수 주군이 우곡성, 여기가요 말갈하고의 경계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한의 옛 장수 주군이 왜 여기로 들어갔을까? 말갈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이 남쪽 지역에 있던 세력들은 말갈하고 친했기 때문에. 그래서 배반을 하지만 온조왕에 의해서 진압이 되죠. 그리고 백제가 이 남쪽 지역에 있었던 북만의 잔당들을 계속해서 이제 소탕을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백제는 이 강원도 말갈하고는 적이야, 적. 그래서 싸웁니다. 소규모 전투지만 계속 싸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서기 61년에요. 그동안 잠잠했던 이 북만의 잔당 세력이 다시 기록에 등장합니다. 서기 61년 마한 장수 맹소가 보감성을 신라에 바쳤다는 겁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로국은요 80년도까지 이 백제랑 어떠한 접촉을 하지 못했던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이 마한 장수 맹소가 바친 이 성 사로국에 바쳤겠습니까? 그럼 누구한테 바쳤겠냐고. 이 북만의 남쪽 지역의 세력들은 누구랑 친했다 그랬죠? 말갈하고 남만. 그러면 이 맹소가 누구한테 바쳤냐? 남만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백제가 이제 남만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하를 하게 되죠. 서기 63년 백제왕이, 이때 백제왕은 온조가 죽고 그 아들인 다루입니다. 다루왕이죠. 이제 다루왕이 남하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영토를 개척하여 낭자곡성까지 이르렀다. 낭자곡성이요, 뭐 학계나 저의 생각도 한 청주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청주 한 이 정도죠. 낭자곡성까지 진출해서 기록상으로는 신라에 사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신라는 사로국이잖아요. 사로국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서기 63년이면 아직까지 안동에 진출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사로국에 백제가 보낼 이유도 없고 그런 사항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사신을 보냈냐? 남만이죠. 왜냐하면 마한장수 맹소가 남만에 귀의를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다루왕이 군사를 남쪽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백제가 남만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야 우리 한번 만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남만이 싫어 이랬습니다. 싫어. 이로 인해서 전쟁이 터집니다. 남만하고 백제가. 서기 64년 다루왕이 병사를 보내 신라의 와산성을 공격했다. 여기서 신라의 와산성이 아닙니다. 남만의 와산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와산성의 위치를 잠깐 보시면 지금의 옥천, 보훈, 그러니까 청주 밑에 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를 공격한 겁니다. 왜? 백제가 만나자고 했는데 남만이 싫다 그랬잖아. 그래서 와산성을 공격합니다. 백제가.
그리고 병사를 옮기어서 구양성을 공격하였다. 이때 남만의 기병이 이제 공격을 합니다. 백제를. 기병 2,000명을 일으켰다. 남만이. 그래서 백제를 공격해서 패주를 시킵니다. 일단은 남만이 승리를 합니다. 백제한테. 대단해요. 그런데 그 이후 2년 후에 서기 66년 백제가 와산성을 공격합니다. 다시. 그래서 빼앗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군사 200명을 주둔을 시킵니다. 200명이 뭐야. 한 2,000명을 주둔을 시켜야지. 그래서 다시 남만이 공격을 해서 빼앗습니다. 서기 66년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10년 후에 서기 75년에 백제가 다시 또 와산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빼앗아서요. 그 이듬해 76년 다시 남만이 와산성을 다시 되찾죠. 그러니까 와산성을 두고 그러니까 60년부터 70년까지 그냥 그거 하나 놓고 계속 치열하게 남만하고 백제가 싸웁니다. 그러니까 낭자, 곡성 남쪽 이 지역을 두고 백제하고 남만이 계속 싸웠던 겁니다. 이때 사로국은 뭐하고 있었을까? 사로국. 이 둘이 막 치열하게 싸울 때 사로국은요, 어떤 세력들이 사로국에 옵니다. 그로 인해서 국력이 막 상승하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탈의 세력, 기말지 세력,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진안 소국 세력, 얘네들을 다 합병을 하면서 국력이 상승할 때입니다. 사로국. 근데 백제하고 남만은 서로 이 지역을 놓고 그냥 치고받고 하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로국이요, 80년경에, 서기 80년경에 드디어 이 안동을 접수를 합니다. 안동을 접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동을 접수를 하니까 안동의 서쪽에 있었던 상주, 여기 남만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소문에 의해서 알았지만 이제 안동을 접수하면서 이쪽을 위협하게 된 거죠. 상주 지역을. 근데 남만은 치열하게 백제, 이 강국이었던 백제하고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국력이 다운됐어요. 백제가 강하잖아요. 백제가 누굽니까? 부여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만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백제랑 전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사로국이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파사 이사금 시대거든요. 사로국에서. 파사 이사금이 뭐라 그랬냐면 서기 87년에요. 우리나라는 서쪽으로는 백제와 이웃하고 남쪽으로는 가야와 닿아 있다. 그래서 이들의 침략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백제는 남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제랑 교류가 없었어요. 87년 이 당시까지. 이런 상황입니다. 남만의 입장에서. 그러면 남만이 이제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 끝에 서기 105년에 기록에는 신라가 사신을 백제한테 보냈다고 하는데, 여기서 신라는요 남만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만이 생각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백제랑 싸울 수가 없다. 이래서 백제하고 화친을 청한 겁니다. 백제랑. 자, 이 남만이 생존하기 위해서 백제한테 고개를 숙인 겁니다. 물론 조건은 있었죠.
우리는 독립적으로 유지를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백제에 항복 아닌 귀의를 한 거죠. 백제도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백제가 왜 이거를 받아들였냐? 백제 동쪽에 누가 있습니까? 말갈족이 있잖아요. 거의 전투력은요 백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얘네들이 말갈족들이 나라 체계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전투력은 그랬다는 겁니다. 대단히 셌었죠. 그러니까 흉노가 그 중국의 한 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식이에요. 얘들은 노략질만 한 거야. 그러니까 백제가 말갈하고 계속 싸우다 보니까 이 남만의 화친을 받아준 거죠. 아셨죠? 그리고 이 사로국 문제도 처리를 해야 되잖아. 어떻게든지. 왜냐하면 안동을 접수하고 이미 상주 일대까지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만이 사로국에 사신을 보냅니다. 서기 113년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예방하였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남만이 백제하고도 화친관계를 맺은 거고 사로국하고도 화친관계를 맺은 겁니다. 근데 남만은 백제는 싫어하지. 물론 화친관계를 맺었지만 친 사로국에 섰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 백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사로국에 알려줬겠죠. 이제 사로국이 나날이 뻗는 그 국력을 바탕으로 이 안동, 그 다음에 이 남만 일대, 남만이 이제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이제 백제하고 교류가 터진 겁니다. 교류를 갖게 된 겁니다. 백제랑 친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다 친해진 겁니다. 백제, 남만, 사로국. 그 중재자가 이제 남만이죠. 그래서 이때 사로국하고 백제가 교류를 갖게 된 겁니다. 백제는 말갈을 계속 쳐야 되잖아. 근데 이 말갈족들이 이제 사로국이 이 태백산맥까지 이르렀잖아요. 근데 사로국은 지금 한참 막 뻗어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겠잖아. 궁금증이. 백제도 궁금하고 또한 말갈도 궁금한 거야. 이쪽을 어떻게든지 차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죠. 사로국이. 그러다 보니까 말갈이 백제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사로국 놈들이 올라온 거야.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저기 125년 말갈이 사로국 북쪽 병력을 크게 침입하여 관리와 백성들을 죽이고 노략질했다. 그리고 7월에 말이에요. 대대적으로 이하를 넘어왔다. 지금의 영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월을 넘어서 대대적으로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로국이 백제의 서신을 보내서 구원을 요청하자 백제는 5명의 장군을 보내 돕게하였다. 백제가 도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말갈하고 계속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로국의 요청을 그동안 친했으니까 사로국하고 그래서 도와줍니다. 이때 말갈이 공격을 한 겁니다. 사로국. 그리고 이제 사로국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백제 땅, 말갈 땅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좀 해볼까. 그러니까 이 제천 인근 이쪽 지역에다가 이제 뭐 목책도 쌓고 뭔가 어떤 군사적인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서기 156년 계림령을 열고 157년 장령진을 두었다. 여기다 이제 군사적인 어떤 요충지를 만든 거죠. 그러면 서기 158년에는 중령을 엽니다. 그러니까 이쪽 일대를 전부 이제 군사화 시킨 거죠. 이 사로국이.
근데 이러다가 사건이 터집니다. 백제하고 사로국이 멀어지는 사건이 터지죠. 서기 165년에 아찬, 길선이 반란을 깨하다가 발각되자 백제로 도망친 겁니다. 백제로. 사로국의 신하가 백제로 도망친 거예요. 이때 사로국하고 백제하고 친했으니까 사로국이 야, 길선을 보내줘. 백제가 노. 이때부터 백제하고 사로국이 이제 치열하게 전투에 돌입을 하게 되죠. 근데 사로국이 백제하고 본격적으로 싸우기 이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남만이죠. 여기를 정리를 해야만 백제하고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죠. 서기 185년 구도와 구수해를 좌우 군주로 삼아 소문국을 정벌하였다. 여기서 소문국이 어딨냐면요, 의성입니다. 지금의. 그러니까 상주 남쪽에 있었던 옛날에 만의 하나였던 이 소문국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상주에 있었던 사벌국도 이때 점령을 했다고 봅니다. 사로국이. 그래서 서기 185년에 남마한이 소멸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국사기 기록에 나와 있는 백제와 사로국의 어떤 관계, 이 모든 것은 남마한입니다. 남마한. 백제가 아니고 남마한하고 그 다음에 백제와의 어떤 싸움이지, 이 백제가 사로국하고 싸웠던 기록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